진행하겠습니다. 이름이 티거인데요. 닮았어요. 그냥 닮아가지고 이름이 티거쌤이고요. 그래서 두각에서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제가 인천 출신인데 인천 작은 학원에서 제가 27살 때 강의를 시작하다가 이 학원 일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메이저에 들어온 게 2014년도예요. 그래서 좀 강의 경력은 27살부터 치면 지금까지 17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해왔고요. 예, 오랫동안 했죠. 17년이면. 그래서 지금도 지금 단과에서도 제가 주로 메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제가 학교는 한 학교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이 분당에서는 성남외고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교에서는 유신고, 창녕고 위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에 대한 뭐 제가 사실 강사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어머니나 학생들은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한때 핫한 그런 이슈들이 좋았던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좀 잠잠하니까 티고가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최근 사진 보여드릴게요.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디든지 가면 당당하게 현재 1타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블로그 말씀하셨죠. 블로그 보시면 제가 출제 분석지에다가 좌우, 그러니까 이게 이미 1학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기출문제 보면, 성남의 기출문제 보면 아 이거 빈칸 문제 왜 못 풀어? 그래 순서 문제 왜 못 풀어? 이거 수능 유형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시려면요 좌우를 비교하셔야 돼요. 원문과 기출문제를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야만 아 이래서 어렵구나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지, 절대 그냥 아예 시험지 딱 펼쳐보고 야 이거 왜 틀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2학년부터는 바짝 긴장해야 되는지, 왜 2학년부터는 왜 더 어려워지는지 그걸 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이거 대천에서 제가 수업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심화영어, 영어과 심화영어인데 간단하게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맞고도 저 쉬었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나가고 못하고 보면 저 선생님 못해서 나가냐 그건 아니고, 뭐 물론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도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기는 또 말씀드릴게요. 자, 중학교 때 이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으니까 1학년 때 지금 왜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했는지 제가 다 분석했던 거예요. 이제 1학년 기준인데 공통영어 어때요? 공통영어 어렵다 한가요? 어땠어요? 아이들이 공통영어 보면 그래도 심화보다 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통영어가 심화보다 더 낫다 그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당연히 심화영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비영어과는 또 아시죠? 비영어과는 중간고사는 심화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준비하는데 부담감이 확 늘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애시당초 영어과처럼 심화 영어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공통영어는요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심화보다 낫다. 그리고 심화 영어도 1학년 때 심화 영어보다는 이제 뒤에 2학년 때 심화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더 어렵더라. 일단 논술량이 더 확연하게 많이 늘어나고요. 이게 또 분명히 똑같이 암기했는데 나 분명히 이걸 열심히 지문을 공부했는데 지문 공부하는 거 의미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문을 공부하는 거의 의미는 어디다 두시냐면요 변형이 안 일어난 지문을 빨리 풀기 위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문제로 고득점 맞추기 위해서 지문을 열심히 암기했다 최악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 실력 그냥 늘리는 게 맞아요. 근데 어머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번 중간고사 잘 맞기 위해서 이렇게 실력이 이만큼 늘리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은요 모든 언어는 계단식으로 서서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학은 배운 대로 그냥 곧장 이렇게 곡선대로 올라가는데 비례적으로 올라가는데 언어는 신기하게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안 올라요. 그게 언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특징을 알고 지그시 버티고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버티니까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 곡선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한테 잠시만요. 저는 아이들한테 늘 얘기해요. 너희들 영어 공부할 때 시간을 좀 충분히 둬라. 원래 영어 공부 열심히 해도 안 오른다. 어느 순간에 탁 오르고 또 안 오를 거다. 이런 계단식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져야만 좀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중간고사 망했네? 나 안 할래. 그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거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존 학원 다니시는 게 원래 맞다고 봐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 분이 아마도 작년에 중간고사 때 이거 위주로 가르쳤으니까 다음 기말에는 이거 가르쳐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 중간고사 때 이만큼의 이 영어가 이게 전체 지식이란 게요. 이번 중간고사 때 이만큼을 알리는 것도 사실 버겁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줬다. 다음에는 이것도 알려줘야지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현재 점수가 7, 80점대다. 그러면 그 다음에 90점대 맞기까지는요. 적어도
10개월까지는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많은 어떤 강의를 경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흡작하게 단번에 점수가 오른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그냥 문제 유형 자체가요. 수능인데 왜 어려워요? 아니에요. 제가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 내신 경향은 긴 글에 대한 부담감. 아이들은 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이게 배운 지문이라면 괜찮아요. 배운 지문은 그냥 쑥 읽으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안 배운 지문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간접연계죠. 외부 지문. 성남외고가 작년부터 외부 지문 넣기 시작했어요. 원래 외부 지문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외부 지문 집어넣고 말이 좋아 간접연계지 처음 보는 문장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빵빵해야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모의고사 점수는 그나마 양반이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근데 성남외고는 성남외고의 특징, 뭔가 지역적인, 그다음 단어도 되게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모의고사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장들이 더 출현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긴 글 그리고 외부 지문 때문에 가장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는 거 소용이 없더라. 이거는 모든 학원들이 다 설명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다 설명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뭐라고 그래요? 영어 기본 실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게 더 들으면 되게 허무하지 않아요? 다 아는 답이잖아요. 열심히 단어 암기하고 많은 글을 새롭게 읽어내고 그 뻔한 건데 그 뻔한 거가 애들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뭡니까? 영작. 근데 결국에는 그 영작이에요. 영작은 분명히 본문 변형은 없지만 조건을 다르게 줘서 영작하기. 그 다음에 본문 자체를 그냥 인용해서 변형한 질문. 그냥 처음 본 문장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객관식 문제도 처음 본 문장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또 심지어 영작하래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영어과 심화영어, 그 다음에 비영어과도 심화영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랜을 짜드릴게요. 일단은요, 어휘는요 진짜 마음먹고 하루에 최소 5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미친 듯이 좀 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6개월 뒤에 점수가 올 거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휘는 이렇게 선정하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어휘책은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워드마스터. 워드마스터의 하이퍼 2000이라는 있거든요. 요게 수능 실적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예요. 요거는 그냥 무조건 가지고 놀 정도의 단어가 돼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하시고, 조금 더 욕심부리면 토플 단어, 텍스 단어 이렇게 외우라는데 그건 좀 과해요. 왜냐면 그거 열심히 외워도 그게 나올 확률이 조금밖에 확률적으로 좀 덜해요. 아예 보편적으로 확률 높이고 싶으면 이걸 먼저 외우는 게 맞습니다. 예. 단어 미친 듯이 해야만, 이걸 해야만 그나마 뭐 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봤던 처음 본 문장을 읽어줄 수는 있다. 근데 읽기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완벽하게 해석을 해도 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틀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어쌤이지만 국어 문해력, 이놈의 문해력 좀 이슈잖아요. 핫하잖아요 이거. 문해력 키워주셔야 돼요. 이 문해력은요, 이거 판단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3 영어 지문 있죠. 고3 수능. 고3 수능 뒤에 나오는 한글 해석지 있죠. 해석본. 한글 해석지를요, 자녀분께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다 읽어보고 너 이 중에서 몇 개나 지문 이해 못할 수 있어? 그러면 너 저 이거 지문 읽는데 한 8개 이상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마치 무슨 신문 읽는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문이랑 딸린 거거든요. 왜냐면 아직 지금 영어를 읽지 않았잖아요. 고3이어도. 그리고 성남외고는 참고로 외부 지문이 고3 고2 지문이에요. 그리고 성남외고가 또 제일 많이 출연하는 게 뭡니까? EBS. 특히 EBS에서 고난도 유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4주 특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영독이에요. 영어 독해라고 영독. 그 다음에 뭐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봉투 모의고사, 뭐 파이널. EBS는요 보편적인 연계 교재로 다 그 지문을 안 해요. 되게 특이하게 일부러 학교에서 어려운 지문 그 문제지만 가져와요. 그게 이것들이에요. 예. 수능 특강 다 어렵지 않죠. 수능 특강 중에서 영어 독해만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가져와요. 그래서 대부분 모의고사를 좀 약간 보편성을 위해서 가져오긴 하지만 킬러 문항들, 킬러 지문들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가지고 일단 해석지, 영어 읽지 마시고 먼저 문해력 먼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체크. 이거 해주시고, 너 그러면 이거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이해 못하면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휘, 문해력 같이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독해 지문. 이 독해 지문은요 외부 지문이에요. 처음은 이런 요 지문, 요 외부 지문을 하루에 진짜 2개에서 3개 많지 않거든요. 이 2개에서 3지문씩 좀 매일매일 그냥 딱 정하세요. 그냥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그냥 독해 지문만 읽어. 그냥 무조건 그날 아무리 과제 많아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점수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점수 오른 건 아니고 영작을 제가 알려준 대로 연습해가지고 점수 오른 경우인데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뭐였죠? 원투. 긴 글에 대한 부담감, 외부 간접 지문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요, 제가 넘길게요.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후기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예요. 자, 기억나겠지? 안 보이시죠? 작년 12월 20일날에 연락 왔어요. 12월이면 불과 2달 전이잖아요.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작년 대천에서 2학기 중간고사까지 수업하고 제가 안 했어요. 뒤에요. 폐강 아니고 개강을 못한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제 수업 듣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왔지만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못해. 대신에 제가 학생한테 제가 좀 도움될 만한 자료라든지 제가 방향성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직접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뭘 줬냐면 요 한글 있죠, 한글. 요 한글을 가지고 학교 교재를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장 말고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던 그 지문의 한글을 보고 영어로 영작해봐. 대신에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10지문씩만 해봐. 무조건 매일매일 10지문씩. 진짜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별거 아닌 게 왜 이게 효과가 좋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애들 대부분 서술형 준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대부분 서술형 준비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을요 암기를 하고 그리고 책을 덮고 내가 방금 암기한 거를 이렇게 써봅니다. 영어로 막 열심히 써볼 거예요. 그거 영작 실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암기력이 되는 거지 영작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영작 실력은 어떻게 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어순 감각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암기한 걸 잘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분명히 한글을 이렇게 썼지만 이 한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어. 이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간단한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야, 우리 학교에는 큰 호수가 있어 영작해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 그거 문장만으로도 얘가 영어적 어순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판단이 돼요. 우리 학교에는 큰 호수가 있어. 그럼 대부분 뭐라냐면 in our university 우리 학교에서 그 다음에 there is 뭐뭐이 있다. 휴지 링크 큰 호수가 이런 식으로 영작할 거예요. 그거는 한국식이고요. 영어 어순이 뭐냐면 My university 우리 대학교는 has a 휴지 링크 가지고 있다 큰 호수 이게 영어식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순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글을 보고 영어를 연습하는 게 맞지 내가 암기한 걸 얼마큼 영어를 잘 쓸 수 있는지 막 연습하는 거는 진짜 1도 도움이 안 된다. 저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요 기억이 남았는지 아까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수업이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자료 좀 주세요. 저 자료 좀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럼 제가 다 줬어요 일단은. 그리고 뭐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주고 영작하는 거 다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저한테 수업 들을 때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인증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인증시키지 않으면 또 애들이 또 게을러서 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한테 영작 실력 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매일매일 검사받게 하면 적어도 얘가 공부했구나 체크 정도만 해줘도 그 별거 아니잖아요. 체크 정도만 해줘도 애들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제가 틀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하도 아이들이 열심히 막 깜지처럼 쓰기를 뭐 하냐 했더니 자기가 외운 걸 써보고 있대요. 그거 도움 안 된다고. 그거는 절대 하지 시간 낭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학년 때 분명히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가 되게 많은 겁니다. 재진술 이거는 뭐 예전부터 제가 성남이고 2019년부터 했을 때는 그때부터 또 쭉 나왔던 스타일인데 아무리 이렇게 문장을 완벽하게 암기해도요 그렇죠? 여기 나와있죠? 아무리 이렇게 암기해도 똑같이 안 나와요. 빈칸에 들어갈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이 문장이 안 나올 겁니다. 이거 뭐하러 암기합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 어휘력과 문해력, 해석력이 필요하다. 이건 다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어머니. 이거 단어 동그라미 친 단어 똑같이 안 나옵니다. 동의어 나와요. 아시겠죠? 다이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틀이라는 단어가 정착하는 뜻도 있고 해결하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요번에 상담이고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수업 안 해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항상 작년에 기말고사 때 세틀먼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관한 문장 고르기로 나온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수능 문제에서 무관한 문장 킬러 문항입니까? 절대 킬러 문항 아니에요. 그거 애들 다 무시해요. 이거 우리 왜 못 맞춰? 다 맞추는 그런 거저주는 문제예요. 근데 성남외고에서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와, 고문에 나왔던 세틀먼트를 분명히 포함시킴에도 불구하고 얘가 다이어로 다른 뜻으로 적힌 문장이었네? 그걸 캐치하면 맞출 수 있는 똑똑한 문제 변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도 다이어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단어 암기할 때 이거 워드마스터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까지 암기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애들 대부분 그거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저는요, 차라리 하루에 이렇게 100개씩 암기 빡세게 해서 빠르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바퀴 돌릴 때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더 암기하라고 시킵니다. 그때는요. 예. 반복적으로 하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인데 애들이 동의하고 모르고 못 푸는 거죠. 요 예문은요, 되게 특이해요. 전 이거는 성남외고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모든 설명회 때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줘요. 왜 보여주냐면,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숙명여고인가 반대고인가 제가 대치동에서 그 두 학교를 맡았을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충격적이었어요. 와, 그 당시는 막 외우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었는데 외우는데 못 맞추게 만들었네?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학교, 외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거 6, 7년부터 계속 썼던 예문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작년 성남외고 똑같이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렇게 두 문장, 셀폰부터 마침표, 네이버에서부터 마침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암기시켰거든요. 암기를 했다 쳐요, 그냥.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개의 문장인데 한 문장을 영작할 거. 근데 아까 전에 셀폰, 휴대폰으로 시작했는데 not only를 시작할 거. 근데 성남외고가 빈칸 문제로 not only로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뒤에 빈칸을 쫙 뚫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 뭐 윈도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윈도우는 기회란 뜻이에요. 그런 기회가 뭐 열리자마자 뭐 이거 뭐 너는 뭐 기회가 큰 열리자마자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단어를요 그 윈도우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다음에 일부 단어 다 뺀 다음에 새로운 단어를 막 이게 힌트를 드려요. 그 새로운 힌트를 가지고 영작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not only가 나오면 뒤에 군야산, 도치연산이라는 뭐가 필요하죠? 어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어법은 대부분 애들 어떻게 공부했어요? 중학교 때 그냥 동명서 공부하면 동명서 객관식 문제 풀고 절대 수능형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수능형은 밑줄형이잖아요. 밑줄형 딱 치워놓고 그것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아예 그냥 어순감각 말씀드렸죠. 어순감각 주어가 어떻게 오고 동사가 어떻게 오고 목적어 다음에 수식 구조가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끊어 읽기를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이 실력이 중요한 거지 절대 문법 간별로 공부하는 건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순감각으로 공부하는 이유고 그래서 문법은 신텍스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릴게요. 제 수업에 안 듣더라도 어법은요 신텍스라는 게 있어요. 신텍스가 뭐냐면요 구문론이거든요. 구문 영어 구조를 가지고 공부하는 교재예요. 근데 제가 저 영어과 출신인데 저 영어 전공하면서 1학년 때 신텍스 수업을 들어요. 그게 구문론 학교 수업인데 저는 이명학 선생님이 신텍스라는 교재를 처음 가르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저 학교 신텍스 교재를 그냥 그대로 썼구나. 교재 내용으로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좋은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명학 선생님의 신텍스를 추가적으로 공부하든지 이명학 선생님 아니면 김기현 선생님의 천일문 워낙 유명하죠. 천일문 뭐 뒤에 맞아 하이퍼 버전으로 가장 5단계 고난도 버전으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뭐 할 때 영작 공부하거나 어순 감각의 글을 쓸 때 아시겠죠? 그거 위주로 한번 연습 삼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지만 애들은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학교 문장을 공부하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공부는 결국 언제 하는 거예요? 그냥 방학 동안에 하는 거예요. 좀 틈틈이. 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영작이 가능한지 그대로 암기해도 소용없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간 성남외고는 단어도 싹 다 바꿔서 영작하라고 시켰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게 똑똑하게 됐던데요. 이것도 타학교 기출문제지만 저는 맨날 얘기해요. 왜요? 똑같이 나오니까. 성남외고 보여드릴까요? 이게 성남외고죠? 보세요. 애들 읽다가 숨 넘어가요. 이거. 너무 기니까. 그리고 밑줄이 짧지도 않고 엄청 길니까 그거 심지어 객관식도 아니잖아요. 이처럼 주관식으로 찾아 고치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심화영어, 영어과 심화영어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안 보이네 하시네요. 이 친구도 2등 했어요. 예. 근데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올라가실 때 우리 아이가 70점 맞았어요. 98점 맞던 애가 70점 맞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그래도 2, 3등 될 확률이 높아요. 반평균이 45점이에요. 45점이 안 돼요. 반평균이. 그래서 좀 점수가 낮다 한들 뭐 놀라지 마시고 워낙 어렵게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 2등 했던 친구도 이렇게 숨도 못 대고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걸 봐요. 결국에는 쓰는 연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많이 써보고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과제를 내줄 때 물론 변형 문제도 만들어서 다 주거든요. 이 문제 스타일을 다 만들어서 주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요즘엔 적중률 따지시면 안 돼요. 이 학원은 이렇게 적중해서 그거 다 거짓말일 겁니다. 그거 되게 그렇게 사기친 분 되게 많아요. 미리 블로그나 카페에다 미리 글을 올려놓고 나중에 수정해서 날짜가 변하지 않게 수정해서 이렇게 내가 적중했다 이렇게 수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중은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얼마큼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거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 적중 못합니다. 저도 못해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싹 다 이거를 아무리 지금 공부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다 처음 보는 거죠? 글을 읽고 이걸 토대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와 문장을 영작하시오. 아까 전에 그 2등 했던 친구도 얼마나 고민한 적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거 계속 강조합니다. 뭐 이거는 뭐 나중 얘기입니다. 이걸 왜 집어넣냐면 아까 전에 문해력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문해력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머니랑 감자 체험 해보실래요? 문해력? 제가 시키지 않을 테니까 이거를 영어를 읽어주세요, 해석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뒤에 해석지를 가져왔습니다. 해석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라 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애들한테 해석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안 시킬게요. 편안하게. 안 편하죠? 그러니까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뒤 맥락을 잘라서 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이들이 이 문제 풀 때 앞뒤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여러 번 질문했던 결국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글을 읽었는데도. 그러니까 미국인이 수능 풀잖아요? 100점 못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 수업보다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수학보다는 국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수업 들으라고 해주고 싶지만 자, 이건 모의고사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문해력입니다. 결국 애들이 이렇게 한글을 읽혔는데도 이게 노란색 문장이 몇 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이런 느낌일 겁니다. 성남외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글을 읽었는데도 이게 뭐 말인지 모르고 해석도 안 되고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이 출연할 겁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머니? 풀어보실래요?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애들이 이걸 읽을 때 못 내려가요.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리딩 스킬을 제가 수업할 때 있을 거예요. 내신 말고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방법. 당연히 이런 얘기는 성남외고 만약 변형 문제 접근할 때 얘기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 이렇게 풀어. 글의 순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주제문은 이렇게 풀어야 돼. 다 방법, 공식을 알려줘요.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그럼 그 공식대로 적용해서 풀면 돼요. 그 친구는 뭐만 할 줄 아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친구는 문해력도 중요하죠. 그때 해석만 잘 해주면 돼요. 그때. 자, 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역접이죠. 뭔가 반대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보통 이렇게 글의 순서는요. 성남외고 문제 잘 보세요. 이렇게 일부러 연결사라든지 대명사를 힌트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주고는 문제 못 내, 출제 못 내. 왜? 논란의 여지가 생기니까.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수능 출제위원장들 원래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보세요.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쁜 얘기 아니잖아. 잘못된 게 아니면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두 번째,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쁜 거 아니죠? 걱정으로부터 걱정해서 해방도 시켜준대요. 나쁜 거 아니죠? 영감도 준대요. 오케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 뭐라고 해요?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유일한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만 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제를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메가스터디에 많이 한때 팔았거든요. 저는 출제 원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작도 가능합니다. 1학년 점수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 90점 넘게 나온 거 안 됩니다. 그거
가짜 점수입니다. 진짜 점수는 고상법, 특히 한글 해석을 얼마큼 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얘기할게요. 자, 양성영어연구소는요, 저희 제자들 혹은 스카이 출신, 그 다음에 외고 출신의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조교생이 모여가지고 이게 문제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만드는 거, 저는요, 제 컴퓨터에 성남외고 문제 만드는 공식을 싹 다 정리해놨어요. 저는요, 거기다가. 이거 그대로 조교생들 훈련시켜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주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또 걸러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완성 떨어진다. 걸러내서 그 완성된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훈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문제 스타일은 학교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 진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캡처해서라도 오픈할 수 있는데 전 일주일 조교쌤한테 월급 드리는 게 27명이에요. 되게 많은 조교쌤들 제가 직접 고용해서 다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그런 조교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조교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심화 영어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심화 영어를 완벽하게 모든 수업을 다 그 주말에 한 번만으로 1회로 수업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은요, 제가 이거 미리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또 오해 수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여자 영어쌤이 계세요. 그 조교쌤이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프로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여자 영어쌤이 그 영상을 찍어서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찍어서 수업 안 해줘요? 이렇게 나중에 오해하실까봐 저 매번 설명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요. 모든 강사들이 애들이 제 선생님 수업 들어줘야지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잘 이해시켜주고 멋지게 퍼포먼스 해가지고 수업 잘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잘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자료 얼마큼 많이 챙겨주냐 이게 중요한 거지, 관리가 중요하고 자료가 중요한 거지 이 수업이 더 중요하다 이건 절대 없습니다. 적어도 성남 외고는요. 그래서 저랑 제 여자 조교생이, 그분은 연세대 영어과 출신인데 그분도 영어 굉장히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서 수업 내용만 그렇게 관리하고, 대신에 이런 모든 자료는 제가 다 직접 관리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 관리해서 아이들을 배부합니다. 네. 그렇게 내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이만큼 있다고 치면 예. 수업 때 이렇게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넣고 이게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문 들어볼까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했던 방식인데 앞쪽에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리딩 스코어 같은 이런 거는 언더필드 이런 거는 너무나 쉽거든요. 이건 교과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심화 영어 안에서 굳이 제가 개입 안 하고 쉬운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 조교수입니다. 그 여자선한테 맡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무난한 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운 거. 영어과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였나? 여기였네요. 그거 있어요. 그 트럼프 선거인단 정치 영어 질문 작년에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애들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얘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거 애들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다 촬영하고 수업 시간에도 다 수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수업 진도에는 무리가 없는 영상 수업이에요. 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저한테 전부 궁금하시면 제 거 가입해서 같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픈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교재로 충분히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머니께 카톡으로 매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 저는 제가 출간한 유신고, 창녕고, 성남외고 다 할 거 없이 똑같이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피드백, 이거 엄청 긴 글인데 이걸 보시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상세하게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분석해 주나요? 라고 물었는데 매주 해드립니다. 그리고 과외보다 더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과외 받고 오히려 이렇게 대규모 수업 들었는데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수업해도요, 제가 7명 학생이다 조교 1명 무조건 붙여줘요. 그러니까 절대 그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쌤은요 7명은 철저하게 시험 채점해주고 과제 검사해주고 그다음 부족한 거 저한테 다 보고해주고 이런 관리를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령 애들이 많아도 조교쌤한테 이 친구 지금 취약한 거 빨리 이거 잘해주고 이거 빨리 파악해주고 이거 빨리 더 훈련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혼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팀을 끌고 와서 다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2-3명 오면 제가 너무 힘들다는 이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많은 팀을 꾸리고 온다는 게 이겁니다. 제가 막 욕심 부리고 다
이렇게 헤쳐먹지 않습니다, 어머니. 예. 뭐 제가 피드백 드리면 이렇게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빡세 시켜달라고 이렇게 누구 어머니께서 답장 주시는데 되게 뭐 좋습니다. 뭐 빡세 시키는 원하는 빡세게 해주고 거꾸로 너무 빡세게 하는 우리 안에 튕겨 나가니까 조금 좀 사탕 좀 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드립니다. 다 맞춰드릴 테니까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고요. 철저한 관리 이건 뭐 모든 강사들이 하니까 이건 다양하니까 단톡방 운영해서 단톡방을 제가 한번 운영하면요 저는 거의 5년 동안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고1, 2 때 들었던 친구가 이번에 고3 때 이제 전 고3 안 하거든요. 고3 때 이제 수능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쌤 저 어디 합격했어요. 스카이 합격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했다. 못 간 친구가 외대 갔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고마웠던 게 뭐냐 이렇게 그 친구가 먼저 말하기를 이게 고맙대요. 분명히 그 단톡방에는 아무도 수업을 안 듣는 이미 텅 비어있는 단톡방인데 제가 고3 때 애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중간중간 좀 줬어요. 야, 고3 때 이것 좀 더 봐라. 이거 보면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줬더니 되게 고맙대요. 이렇게 수업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챙겨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마워서 연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제자도 많이 있습니다. 후기는 사실 뭐 제 자랑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뭐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날짜까지 다 보이게끔 작년 7월, 그다음에 여기는 12월이었죠. 작년 12월 이렇게 뭐 100점 맞았어요. 그다음 점수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뻔한 그런 흔한 후기입니다. 요것도 성적표 이렇게 준 거, 요거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공명이든 사실 공명 100점 맞는 거는 뭐 이 친구도 열심히 했겠지만 심화 영어가 좀 어렵거든요. 심화 영어 100점이 좀 많이 좀 힘들 수 있다. 점점 어려울 거예요. 2학년 2학기가 절정을 이룰 겁니다. 그때 단편대 40점대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다 넘어갈게요.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 주시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